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야권의 공격 대상 1호가 된 사람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욕을 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지만 욕을 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만수 처장. 자, 맞으면서도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검증 실패에 대해서 이것은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사퇴 여론이 혹은 그 야당에서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본인이 직접 나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조국 수석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아주 지금도 아주 굳건하게 강하게 신임하고 있다라는 그 바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당 쪽에서는 경질을 하라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 조각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개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진아웃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예를 들면은 저거 뭐 청와대에서는 7명이 아무도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3번이 있었고, 그다음 부동산 투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탈세한 거 같은 것도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은 뭐 결격 사유가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탈세를 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게 결격 사유인 것이지. 네. 그걸 국세청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그거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처벌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인사 시스템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3번이나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됐다면은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청와대는 인사라인 책임질 일은 없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은 상황입니다. 야권에서 조국 수석 경질 요구 계속되자 여권에서는요, 조국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청문회 할 때마다 이 인사수석들을 바꿔야 되고,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은 수십 번 갈아서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대중적 인기도 있는데다가 또 그 SNS에서 가끔은 이제 옳지 않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거슬린 거죠. 박진우 변호사님. 네. 일단 조국 수석을 지키는 이유 중에 여러 번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죠.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야당도 이렇게 강력하게 조국 수석이 나가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이유도 있고 뭐 인사 실패 뭐 이런 게 문제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하고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서 지금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당은 결국은 사법개혁, 공수처를 안 하기 위해서 조국을 지금 사퇴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특히 이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야당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야당에서 주장하기를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네,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만 나오면은 저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검찰개혁 이제 물 건너갔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저는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네. 있고 검찰개혁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 할 일은 다 했죠. 왜? 네. 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국회 입법입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도 해야 할 작업은 뭐죠? 어떻게 공수처를 개혁하지?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 야당과 협상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입법 통과시키는 게 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조국 수석이 지금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야당을 적으로 만드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인사 문제 생기는데 야당과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공수처 이 입법에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인 거죠. 네. 가서 야당만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연도 없고 줄도 없고 이렇게 야당 쪽에 많은 의정 활동 안 했으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야당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야당과의 관계가. 네네. 그렇다고 보면 조국 수석이 자리에 있는다고 오히려 방송 나가서 그렇게 야당을 자극한다고 공수처가 입법이 통과될까요? 알겠습니다. 될 것도 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청와대는 하지만 뭐 끝까지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야당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다가 다시 또 전국이 냉각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